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입니다. 김승현 노무사고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우승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 영상 1번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를 좀 다뤘어요. 상시 근로자의 숫자라는 건 적용 문제고, 오늘도 그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없느냐 쟁점 중 하나를 다룰 건데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회사에 소속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과연 어디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갈려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솔직히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외국에 적용되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손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관련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에게 귀임을 하라. 갑작스럽게 해외에 이미 생활 공간을 다 마련을 해놓고 뭐 가족까지 나간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회사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한국으로 갑자기 복귀해라 라는 인사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연락을 오셔서 말씀 주시는 게, 그럼 내가 이거를 해외에 있는 그 법인을 상대로 다투어야 되는 것인지, 이 본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 근래에 여기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 코로나가 좀 심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근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외 파견이나 아니면 주재원, 해당초 해외 법인 소속으로 채용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 국내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 여기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다 하는 사업인데, 아마도 좀 위장 법인 같은 거예요. 가짜 법인을 세워놓고 거기를 통해서 고용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직 고용, 업무 지휘, 명령, 관계, 임금, 기타의 비용에 관한 문제까지 이 국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예를 들어 뭐 임금체불이 걸린다거나 퇴직금이거나 뭐 해고 문제 발생하면 내가 사용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규정이나 우리 법리사항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 관련된 법률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국내에 있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 국제 관련된 법률에서도 상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뭐 베트남 법인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베트남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 법에 적용을 받고 뭐 해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그 현지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 게 일단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은 해외에서 뭔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근로자, 그러니까는 베트남 기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채용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내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린 원칙인 속지주의, 그러니까 베트남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본사의 지위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케이스들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법을 적용받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고 한국에서 규정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가 별도로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식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이 과연 이 한국 본사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급여는 누가 주고, 그러니까 누구의 통장에서 입금이 되고,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들도 누가 발급을 하고, 채용 당시에 여러분들에 대한 면접을 누가 진행했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해외 법인인지 한국 본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해외 법인만을 위해서 하는 일에 국한되진 않을 거예요.
한국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고 실제로 한국 본사의 관리자들의 지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나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고 저희가 관련한 사건을 했을 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질문이 당신이 해외 법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느냐 그리고 해외 법인 이외의 업무도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있어서 본사의 업무도 하고 본사에서 해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관리 업무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지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부분이라서 이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상시에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좀 준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누구에게 소속된 근로자인지 볼 수 있는 이런 업무 지휘,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백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속노동 관계를 잘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의 연관 관계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회사에다가 회사를 차려도 여기 다 국내 자본이 들어가서 차린 거고 사실상 컨트롤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셔야 된다. 이런 걸 좀 정리해드리고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잡아낸다 그러면은 좀 구제 받은데 이익이 좀 될까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마무리가 됐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에서 아마 첫 번째로 판단할 게 그거겠죠. 누가 사용자인지, 본사인지, 해외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해외가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제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입증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넘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해외 법인에서 뭔가 인사 명령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역시나 절차나 이유나 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아무래도 사용자 부분만 입증을 했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통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사용자만 입증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적용 문제, 회계 사례를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그 우리 근로기록부의 적용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 사항 중에 기본인데 실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처럼 노동 사건이라는 거는 되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일을 끝내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 전부 다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 법을 적용하는 문제 자체도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마찬가지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